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5만 원 밑으로 추락한 삼성전자가 오늘 7% 이상 급등하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7.21% 오른 5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HBM 경쟁력 우려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 여러 악재가 산재해 전문가들도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지속될지 예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한국과 독일,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 관세와 무역 적자 축소를 공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출 무역 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세대 먹거리인 액칭냉각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유사들의 경쟁이 기술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액침냉각 기술의 중요성이 덩달아 올라가자 정유업계는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액침냉각류 시장은 2040년 42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 상승한 가운데 이제 문제는 반등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20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도체 업황 실적 우려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한편 삼성전자는 오늘 저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소폭 하락으로 마쳤고 반면 코스닥은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0.57% 올라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오랜만에 반도체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간밤 트럼프 2기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우려감이 시장에 가득했던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어려운 시장도 이분과 함께라면 잘 극복해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길고 길었던 이 한주 시장이 드디어 끝이 났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공략주들이 최근에 좀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기분 좋게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 분석 먼저 들려주실까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또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이제 한국 증시가 역대급으로 좋지 못했죠. 그리고 또 이제 개별 종목들의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장 개장과 동시에 마이너스 15% 굉장히 급락세를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한 2%에서 3% 그 사이에 마감을 해준 모습이죠. 그러면은 증시 변동이 개별 종목 이제 엔캠 같은 경우 변동성이 장중에 20% 가까이 시총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부분인데 오늘 일단 1차적으로 희망은 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오늘의 직구 종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아톰 말씀드렸고 뭐 제일 일렉트릭, BHI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인데 지금 요 중에서 일부
거의 많은 종목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목표가를 다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제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흘러갈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증시인데요. 코스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온 모습인데, 일단 2차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온 시점이 얼마 안 됐다고 보여져요. 시기적으로나 이제 어떤 포인트적으로나. 자, 보시면은 1번, 2번인데 좀 많이 이제 지수가 밀렸다고는 볼 수 있지만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0%가 채 안 됩니다. 한 마이너스 8% 정도. 그래서 뭐, 이 지수 기준으로 많이 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문제는 일주일간에 이번 주에 이만큼의 이 단기 급락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마이너스 8%가 밀리면은 지금 우리가 엔캠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은 최소 24%에서 30% 이상 주가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락 쪽으로. 오늘 엔캠 같은 경우는 하방에서 상방으로 좀 밀어 올렸지만 그래서 일단은 좋지 못하고 오늘 요런 이제 이 캔들이 좀 아쉬웠어요. 지금 우리가 요런 캔들에 이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강한 음봉이 나와요. 음봉이. 그러면 이전까지는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가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제 요 그 표시해 놓은 잠자리형 그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살짝 얄쌍하게 몸통을 가져가면서 꼬리는 길게 나오는 그러면서 이 추세가 바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안타깝게도 요 그림을 만들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이제 타이틀 잡아드리는 것처럼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는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여유를 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그 전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 예상은 올해 연말 안쪽으로 이 부분 쪽에서 이 반등 현상 그 시그널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S&P 500 지금 6,000포인트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를 일단 돌파를 못했고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이 5,900포인트가 밀릴 것인가 요 문제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쉽게 하방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전에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그 돌파 캔들이 나와줬고 그 힘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5위평선, 12평선 그리고 빨간색이 한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단기 평선이 이렇게 추세 타고 갈 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격도가 있는 것 같지만 향후에 다시 주가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이 12평선을 지킨 꼴이 돼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평선이 항상 후행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밀림 현상이 있지만 이 각도를 타고 쭉 빠져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빠지면은 이 300달러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300달러. 이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추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 기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기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좀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파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 따지면은 테슬라도 역시 오늘 밤이라든가 다음 주 초부터 해가지고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도 넘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미증시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안 좋고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좀 조정받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좀 괜찮고 이렇게 좀 엇박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단기적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삼성전자가 장중에 8% 끝난 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7%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이 시총 300조, 과거에는 500조였던 굉장히 시총 큰 종목이 하루에 8%가 움직였어요, 장중에. 그리고 일단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 봤지만 이 코스피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올라와주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좀 같이 붙어주고 그리고 환율도 1,400원에서 미끄러지는 하방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매크로적인 환경이
뒷받침돼주지 못한 상태에서의 개별적인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좀 단기간점에서는 좀 일회성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따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프닝에서는 오늘 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증시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좀 어느 정도 봤던 그런 부분이고 2차 전지를 제외한 반도체 쪽은 일단 급등이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2차 전지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그 바닥 그 부분까지 거의 다 온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2차 전지 쪽도 이제 한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뭐 과거에 IMF라든가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거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기 방송 시청하시면서 좀 탄탄하게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 먼저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대응하기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지치는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증시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어떤 섹터에 또 눈여겨봐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조영호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요, 직구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상승사례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흐름이 좋잖아요. 예. 그 이유와 함께 투자 꿀팁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아톤이라는 종목 이제 말씀드리면서 미국 힙합 가수 이제 제이지가 좀 투자했다. 그래서 관계사 이제 관련해가지고 지분 보유 그게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톤 일단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단 6.18%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목표가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시드린 목표가 그 매매 전략 목표가를 터치를 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오른쪽 부분은 이제 초과 수익이죠. 그래서 일단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아톤 해서 4,600원 이하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자. 요때 이제 끝난 가격이 종가가 4,600원이 훨씬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종가보다도 제가 더 높은 곳까지 이제 이 매수가를 열으면서 요 구간에서 일단 무조건 매수를 하자. 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 2차. 근데 지금 일단 한 4,88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지금 1차 목표가 거의 이제 다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탄탄하고 이 올해 들어서 이 성장세가 영업이익 분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넘는 이 성장세를 좀 보여주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이게 이제 경신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실적도 좀 잘 받쳐주고 그리고 이 뮤직하우 그리고 가상화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제이지라고 하는 이 힙합 가수인데 과거에 우버라든가 그리고 뭐 타이달 뭐 그리고 여기는 샴페인 브랜드 그리고 뭐 스페이스X 이거는 제가 이 세 개는 아는데 요거는 좀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 가수가 투자한 기업들마다 다 이제 투자 수익이 굉장히 커서 워렌 버핏이 이 가수 제이지를 극찬했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지금 투자를 잘하고 있는 이 제이지가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선 회사가 지금 아톤이 지분을 2.75% 가지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되겠고 일단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일단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여기가 가격이 지금 4,500원 가격인데 여기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방 쪽에서도 상승 흐름 나오고 나서 이 힘이 고스란히 살아있죠. 그래서 쭉 여기까지 전이시키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한 번 더 치고 가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이 목표가까지 도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구간이 좀 매도세가 세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잡아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매수하신 분들 계시면은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좀 잘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치면서 나오고 있는 급등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일주일 전에 11월 8일 날 제일일렉트릭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제 우리가 매수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 손절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가 이제 12,000원인데 고가가 11,940원이에요. 그래서 호가 기준으로 6개 차이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수익이 지금 일단 19.656%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11월 8일 날 해서 한 5일 내가 들고 있었더니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나더라.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죠? 자, 이 제일일렉트릭은 전력 설비고 송배전이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단순하게 어떤 뭐 이 전력 설비다 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보다는 왜 이 제일일렉트릭이 그래도 강하게 갈 수 있었을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했었어야죠. 그때 굉장히 막 이 복잡하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지 않고 이 한 장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강력하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주요 계약 현황 이거 이제 몇 년치를 좀 보시면은 주로 이 계약이 수주가 쏠려 있는 그 거래처가 있었어요. 그 거래처가 바로 이튼사라는 미국 에너지 전력 회사입니다. 거의 딴 데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거의 이튼사 쪽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튼사가 상황이 좋다면 그러면은 이 관계사인 제일일렉트릭도 주가 흐름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도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 설비 쪽은 실적이 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는 더 좋고 그리고 2026년도까지는 좀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 어떤 업종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전력 설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도 괜찮았고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미국의 이제 이튼사 차트인데 역시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주가 흐름을 제일일렉트릭이 반영을 못했죠. 그때부터 해서 이제 제일일렉트릭도 이제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매매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매수를 우리가 방송일 다음에 이 노란 색깔부터 한 3일 정도, 3일간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주가가 밀릴 때 담아놓으신 분들은 20%가 넘는 어떤 수익을 좀 가져가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기준으로 시초가 기준으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한 19.56% 정도 급등 좀 나올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6일 날에는 이제 원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1월 5일 날이 대선이었죠. 11월 5일 대선이고 그리고 11월 6일 날 이 수요일 날에 오전부터 해서 이제 거의 오전 한 12시 넘어가면서 오후 12시 넘어가면서 거의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됐죠. 거의 트럼프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 BHI 요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좀 다 잡아드렸어요. 자, 지금 이제 이 BH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뭐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고점 쳤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돼서는 막 바닥까지 찍고 또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굉장히 추세를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가기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 원전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라인들 잡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이 구간에서 과거에 막 이런 곳들은 좀 일회성인 어떤 성격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SMR이라고 하는 글로벌적으로 확실한 그런 이제 이 산업적인 이 성장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1.50%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는 도달을 하고 그 이후로도 조금 더 간 모습입니다. 자, 수주 잔고가 역시 굉장히 좋아요. 신규 수주가. 지금은 이제 이 가는 종목들이 어떤 재료에 의해서 강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주 잔고가 탄탄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재료까지 붙으면은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BHI 였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기까지 한 달이 좀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좀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급등이 좀 잘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지금 10월 말부터 해서 앞으로는 지금 AI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앵커님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네. AI 요새 이제 좀 많이들 써요. 네. 뭐 챗 GPT도 많이 쓰시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듣지 못했던 또 굉장히 다양한 AI가 있는데 좀 쓰시는 거 있으세요? 챗 GPT 말고? 챗 GPT 말고 AI 요즘에 AI 번역 기능 이런 것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 AI 쪽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1차원적인 내가 물으면은 AI가 텍스트로 답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멀티모달 또는 크로스 모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 기술력이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투자했던 부분이 이제 수익으로 확실하게 기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수익적인 어떤 흑자 구조를 완벽하게 산업적으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일단 수익을 좀 내주고 있는데 요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한 종목이 지금 한글과 컴퓨터예요. 클라우드라든가 그리고 뭐 사스 뭐 이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면서 단기적으로 30% 가까운 수익 났었고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를 역시 도달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날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좀 밀리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치고 계속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게 가준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차트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금속 요 종목도 이제 이 시초가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10.05% 목표가 거의 부근까지 왔었어요. 3,600원 하단 거기 목표가 거의 부근까지 그리고 가온전선도 마찬가지고요. 13% 나쁘지 않은 또 수익 좀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트럼프가 좀 당선이 되면서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어떤 무역적인 어떤 장벽을 좀 많이 펼치고 있죠, 장벽.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비자 검열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행 산업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산업의 악재죠, 악재. 그래서 이제 이 대한항공이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일단 트럼프 당선된 이 충격을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지금 24,000원, 24,000원 여기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인데 여기 오늘 돌파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향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지금 유가도 낮고 그러면은 항공업종의 유가가 낮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어떤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장벽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악재를 이겨내면서 가는 주가가 만약에 강하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가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이거 지금 3만 원 잡아드린 거예요. 3만 원.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긴 호흡을 해서 좀 잘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꼭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 반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분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삼성전자 반등 저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해봐야 될까요? 오늘 장중에 8% 상승을 해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좀 더 반도체 쪽으로는 강한 흐름 그리고 주가 위치도 더 높게 있는데 오늘에 한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더 높은 모습인데 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파동이라고 하죠. 파동. 그랬을 때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해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준 파동은 지금 요 파동이란 말이에요. 요 파동에서의 우리가 규칙을 좀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 그리고 명확한 어떤 기준선이 설정이 될 텐데 첫 번째로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85,000원이에요. 85,000원. 그리고 두 번째 힘이 나오는 여기서 지금 한번 누르는 거죠. 지금 요 자리에서. 그죠? 누르잖아요. 85,000원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눌리는 힘이 여기가 7만 원.
그럼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주가 정률 하락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씩 마이너스 15,000원. 그러면은 7만 원에서 15,000원 빼면은 얼마예요? 55,000원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가예요. 기준가라는 거는 우리가 향후에 이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추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추세 판단의 근거. 근데 오늘 신기하게도 잘 보시면은 오늘 고점이 거의 54,000 얼마까지 갔으니까 55,000원. 지금 55,000원 여기 이 자리가 여기에요. 지금 이 라인 여기가 지금 55,000원. 오늘 이 자리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추세가 그냥 반전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 하방 압력을 완벽하게 돌파는 하지 못해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점이 다시 5만 원이 깨지면서 저점이 좀 경신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뭐 이렇게 하나 사례를 떠올렸었는데 이따가 좀 생각나면은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준 가격이 5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막 흐름이 좀 안 좋거나 뭐 그런 거에 동요되지 마시고 내가 진드간이 갖고 있었는데 향후에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하루 날 잡고 급등이 나오거나 이틀 연속, 3일 연속, 4일 연속 강한 상승 흐름 나오는 가운데 향후에 55,000원 돌파가 됐다. 이거는 추세가 강하게 반전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강력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 55,000원에 대한 근거가 지금 우리가 이 파동적인 측면 말고 이 어떤 이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차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차트가 지금 1985년에서 2024년도 40년간 차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추세선이 있어요. 이 추세선. 여기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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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 제가 장중에 이거를 동영상 하나 올려드리면서 장중에 이거를 하나씩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이런 곳들 제가 확대를 시켜서 이런 곳들에서의 이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검증을 해드렸죠. 그러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번 자리에서는 일단 저항받았죠. 그러니까 이 추세선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2번 자리에서 역시 이 자리서부터 급등 나와서 또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3번 자리에서도 차트를 길게 해서 보니까 점점점점 하다가 결국에는 상승이 뭐 나오고 또는 하락이 나오고 하는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자리들이 다 이 추세선이었어요. 이 추세선. 오늘 지금 이 고점이 여기에서 딱 막힌 거예요. 여기. 요 자리가 거의 5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기준으로도 이런 어떤 관점으로 봐도 향후에 이 55,000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이제 앞으로 55,000원이 이제 돌파되고 그러면은 55,000원 돌파 그 이후에 만약에 6만 원까지 확실하게 돌파가 돼준다면은 이거는 완벽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강한 급등장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일단 짜시면 될 것 같아요. 55,000원은 아까 파동적인 어떤 기준 가격이고 6만 원은 이 어떤 과거 40년간에 있어서 2, 4, 6, 8, 10 삼성전자의 주가 정률 상승 비율 2만 원. 요 측면으로 봤었을 때 6만 원이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도 돌파하고 여기도 돌파해 준다면 이거는 볼 게 없어요. 강하게 이제 추가 매수라든가 또는 신규 매수 강하게 좀 공격적으로 이때는 삼성전자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 트럼프 이제 취임 이후 때까지. 자,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은 끔찍해요. 예. 뭐 이렇게 삼성전자를 외인이 지금 뭐 한 10일 넘게 계속 그것도 대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다 파는 것도 이거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이 일단 벌어졌고 그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굉장히 적은 어떤 그런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좀 튀어 올랐습니다. 일단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 반도체도 갈래가 많잖아요. 뉴러모픽 반도체, 뭐 3D 낸드, 그리고 뭐 HBM, 그리고 뭐 생산,
그리고 CXL,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렇게 있는데 뉴로모픽 혹시 앵커님 뉴로모픽 네. 반도체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어떤 건가요? 그 뉴로모픽이 뭐냐면은 인간의 이제 뇌신경을 닮은 그런 반도체를 이제 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향후에 그 일론 머스크하고 또 연결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일단 이쪽에서 좀 강세가 흐름이 좀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HBM 쪽으로는 이제 테크윙이 오늘 이제 강하게 갔는데 일단 뭐 반등해 준 거는 좋은데 이 마찬가지로 지금 요런 데들이 있어요. 요런 데들. 뭐 강력한 어떤 단기적으로 저항대를 좀인데 이곳을 돌파를 해줬어야 돼요. 아니면 내일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도달을 못했다는 거는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이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혹시나 좀 이 저점이 경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테크윙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이 하방 쪽에서의 이 반발 매수세도 굉장히 세요. 그래서 너무 하방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걱정을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보시면은 이 한번 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요 SK 하이닉스 그때 방송에서 기준 가격을 요 20만 원을 잡아드렸죠. 20만 원. 요날 이거 쏟아지기 전날에 한 일주일 전에 종가가 20만 500원에서 끝났어요. 20만 500원. 종가가. 근데 그 다음 날 만약에 종가가 20만 원 넘었으면은 그 다음에 시초가가 20만 원을 넘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쭉 가는 겁니다. 근데 하회했죠. 시초가가 20만 원을. 그러니까 추세가 20만 원을 돌파 못했다고 보고 이제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자리는 이제 20만 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럼 하방 쪽이 중요하죠. 하방 쪽. 그 역시 아직까지 이런 추세선이 있어요. 추세선. 이런 곳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여기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놀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자리가 깨지면서 나오고 있는 하락세인데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이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희망을 좀 가져도 되겠다. 어차피 앞으로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서 갔어야 돼요. 근데 이때 트럼프 당선되면서 트럼프 요거 당선되면서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어떤 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지금 우려가 있는 거죠. 우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기대감이 있고 하락할 때는 우려감인데 지금 우려감이 강력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세액공제, IRA 뭐 폐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소리 하면서 한국 증시에서는 좀 더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300조가 맞는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연간 10조 이상을 벌어들이는데 130조의 어떤 시가총액이 맞는가, 이런 내재 가치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SY 스틸텍이라는 종목, 그래서 우크라 재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 어느 정도 많이 갔어요. 갔고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해요. 신규 상장 종목.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첫날의 시가 종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지금 요 자리에서 일단 요 자리서부터 이제 급등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최소 20% 이상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신규 상장 매매 기법 그 이론에 따르면은 일단 상승은 충분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아직 취임을 안 했어요. 트럼프가 취임까지 지금 한 달이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재건 쪽이 강력하게 갔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지금 이제 평화특사 우크라의 평화특사를 이제 지명을 할 것이다. 그런 이제 뉴스가 뜨면서 오늘 재건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갔고, 그럼 취임 때까지 그리고 이 그 평화특사가 아직 우크라이나로 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기대감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이 주가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일단 상승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 물량을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SG도 마찬가지예요. SG. 그리고 요것도 지금 요런 추세선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에요. 지금 이거는 왜 여기서 상승이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해법이 있어요. 해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이게 나오고 나서는 요 꼭지점 A하고 B 요 두 개가 나오고 나서는 우리가 일단 어떤 이 추세선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추세선을. 그리고 이제 C 지점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밀렸는지를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때 이게 한 700원 밀렸나?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700원 정도가 밀려요. 700원, 800원,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빼보시면 돼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하여튼 이 동률적으로 밀렸다 이거죠. 700원 밀리고 이 자리에서 라인 잡고 나서 급등 이렇게 나오면서 이 선 돌파되고 나서는 한 요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요거보다 조금 더 오버를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곳들은 이제 돌파를 못했어요. 이 저항 때는. 만약에 이 자리까지 돌파가 된다고 그러면은 요거는 트럼프 취임 때까지 이제 좀 더 강세 흐름이 미친 듯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어떤 가치 평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고평가입니다.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5,000원이나 4,500원까지 단기적으로. 근데 그 부분이 좀 불확실하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하자. 그리고 향후에 주가 흘러가는 거 봐서 다시 잡으면 돼요. 다시. 그래서 안전성을 이제 좀 같이 동반해서 말씀드립니다. SG. 자, 여기까지 해서 강세 테마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경우에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소식이나 이 발언에 대해서 시시각각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를 계속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직구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최종적으로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생뚱맞을 수도 있겠지만 해운 업종 좀 가져왔어요. 지금 시점에서 해운 업종은 이제 오늘 좀 강세가 나오고, HMN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나오면서 최대 실적 최대 실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나왔는데, 시장에서 지금 좀 그동안 이제 많이 소외받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인상적인 모습을 좀 잘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증권사 이제 리포트를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2024년도 3분기 기준으로 이 증권사 개별 증권사가 잡아놓은 어떤 이 예상치, 실적의 예상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증권사의 어떤 평균 가격인 컨센서스가 있겠고, 그랬을 때 이제 개별 증권사가 좀 더 높게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일단 뭐 제일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잠정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회사가 발표한 거죠. HMM.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시장 예상치라고 해요. 시장 예상치.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상회해서 지금 발표가 일단 잠정치가 나온 겁니다. 이제 확정치가 이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요.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41%예요. 41%의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고, 이제 이 해운 업종이 영업이익이 잘 나올 때는 영업이익률이 60%까지도 나오고 해요. 근데 이 40%를 다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관세 인상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기 이전에 빨리 물건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년 1월 달 또는 연말까지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떤 이 해운 업종 운임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요거 실시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제 봤었을 때 실적도 받쳐주고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도 좀 지금 나쁘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나쁘지가 않지 않을까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실적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뭐 예상치 그리고 실제 나온 어떤 잠정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뭉뚱그리로 봤다면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컨테이너선 그리고 벌크선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놨는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컨테이너선이죠. 벌크선은 작으니까. 그죠? 그 다행인 게 이 HMN 같은 경우는 실적이 벌크선 쪽에서는 지금 적자가 나왔어요. 벌크선 쪽 이쪽에서 좀 요거는 적자. 근데 그 적자도 뭐 큰 적자는 아니고 소폭 적자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선 쪽에서 확실하게 메꾸면서 지금 1조 4천억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좋고 뭐 이제 4분기에는 조금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4분기도 혹시 이런 부분들 만약에 트럼프 그 효과 때문에 어떤 수혜가 좀 있다고 하면은 뭐 4분기도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좀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고 지금 시점 뭐 나쁘지 않고. 자, 지금 요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은 고관세 요거 나오기 전에 빨리 보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더 싼 가격에 많이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뭐 지금 수요가 몰리면은 요 지금 운임 지수도 올라가겠죠. 이거는 당연히. 그죠? 지금도 운임 지수가 이제 서서히 오르는 그 와중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빨간 색깔이 2024년. 여기가 2024년. 그리고 하회 여기가 2022년. 여기는 5년 평균. 2023년이 5년 평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 2024년도 운임 지수 요 빨간 색깔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지금 운임 지수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운임 지수가 높으면은 HMM의 영업이익은 또 높아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거 잘 보세요. 자, 앵커님도 한번 요거는 좀 잘 보세요. 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뭐 주저리 뭐 HMM 떠든 것들 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 한 장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2020년도 1쿼터니까 그냥 2020년도인 거예요. 2020년도 시작인 거예요. 그죠? 바닥 찍던 이 부분이 이 영업이익이 지금 HMM이 올라가는 시점, 즉 여기가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2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피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1기간이죠. 그리고 2기간인 2022년도 2쿼터부터 그리고 여기까지 2023년 말까지는 내려갔죠. 그러다가 3기간에서 2024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제가 빨간 색깔로 밑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일단 2020년, 2022년 1분기 중요하고 그렇죠. 2020, 22, 24 이렇게만 우리가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 쳐놓은 데가 뭐예요? 지금 변곡점이죠. 이건 저점, 고점, 저점, 그죠? 저점에서 고점 되고 고점에서 저점 되고 그리고 나서 상승.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면은 주가는 이때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될 이게 지금 2020년, 2022년, 2024년 모두 1쿼터죠. 1분기. 1분기.
이렇게 세 개인데 요때 주가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피크 치다가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한다고 그랬죠? 지금 정확하게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주가들이. 그죠? 그러다가 2024년도서부터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머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은 HMM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주면서 HMM 지금 이 매수가는 18,500원. 오늘 가격보다도 좀 높게 여유 있게 좀 잡았습니다. 여기 요 하단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하자. 여기도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 가격인데 요거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떨어지면 더 사자.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HMM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최근 전문가님의 직구 종목들이 하락장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살펴본 종목도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가시면서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급반등을 보여줬죠. 관련한 시장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장 키워드였던 재건주의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직구 종목 HMM이었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방송 시간이 아니어도 시청자분들 환영해 주실 거죠? 네, 제가 장중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하루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동영상과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들려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